어이 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흠. 오늘은 암수 육자법의 각각의 그 하나하나의 글자마다마다 육자, 이게 6글자죠.가 주는 그 뜻을 풀이하는 중에 이 시간에는 지지에 나타나져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쥐, 좌는 우리가 뜻으로 보면은 물이죠. 오행상, 솟아나는 물이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고, 이제 인물의 비유에서는 임산부, 임산부,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국소, 매춘부, 어부, 야경인. 이 야경인이란 그 밤에 이제 순찰을 도는 사람들을 말하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참 어떤 정부의 조직이나 지방의 조직들이 이제 다 짜여져서 경찰이라든가 또 여러 그 우리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주야로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그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서울 시내를 보면 각 동네마다가 이제 그 어른들이 자경단을 말하자면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야경꾼들이 돌죠. 사실은 뭐 범죄인들이나 말하자면 도둑놈들을 잡기 위해서 야경꾼이 있었다라고 하겠지만 실상을 보면 이 딱따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야경꾼들은 그러니까 딱딱 막대기 두 개 이렇게 치고 다니죠. 말하자면 이제 불량한 놈들은 이 소리 듣고 도망가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밤을 그 지키는 야경꾼들이 있었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 야경을 돌고 오시던 것도 내가 기억이 나고 하는데, 요 야경인 밤을 지키는 사람들 참 생각이 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밤에 딱딱이 들고 이제 이 골목길마다마다 이제 어른들이 서너 명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돌았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의 인물로서는 맹인, 그 다음에 승려, 의사, 철학자, 저술인, 도둑놈들 이렇게 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축은 오행상 흑인데 축이 맞고 있는 달이 12월 달이죠. 12월 달은 어때요? 얼어있는 흑입니다. 축 그러면 이건 무조건 얼어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담겨두면 좋겠습니다. 축토의 인물로는 군인, 은행원, 세무관리사, 경리사원, 복권 판매자를 말하는 거죠. 복권과 복권 판매자까지 포함을 하죠. 그 다음에 소년, 중개인, 중개인은 이제 우리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거간꾼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아,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기사, 뭐 건축 기사나 뭐 측량 기사나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축토의 인물에 속하고, 여관업자가 여관업을 하시는 분들이 축토에 속합니다. 오행상.
그 다음에 인목은 나무의 뿌리이며 다 큰 나무를 뜻하죠. 인목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목의 인물로는 건망증 환자, 건망증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남에게 무서움을 나타내는 사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요즘으로 말하면 무례배들이나 조직 폭력배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장사꾼들, 학자들, 법원, 판사, 발명가, 언론인, 문화인, 교육자가 인목의 인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은 우리가 초목이죠. 어린 나무죠. 풀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가 됩니다. 초목. 예. 인물로는 신경질 환자. 예. 이제 말하자면 좀 뭐랄까 좀 정신이 혼미해서 신경질 부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노동자. 그 다음에 건축업자. 그 다음에 목공인, 마부, 지휘자, 강구, 야바이꾼, 그 다음에 골프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은 오행에 속할 때 토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진토라고 하지요. 이제 토의 오행은 진토, 미토, 술토, 축토, 이게 이 오행상 네 개의 그 토가 있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이 네 개가 있는 것은 뭐예요? 사계절의 끝터리마다의 토가 있기 때문에 중앙방이라 그래서 네 개의 그 토가 있습니다. 12지 중에 토가 네 개가 있는 것은 각 계절마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행상 토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진토는 3월 달에 농사 짓기 위한 토죠. 그 기름기가 넘치는 흙이고, 또 습토, 물을 머금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잘 자랄 수 있고, 뭔가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양질의 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물로는 범법자, 법을 어긴 사람들, 그 다음에 불청객, 청하지 않아도 참 오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미용사, 목공, 배달부, 택배업, 목재상, 중개인, 항공사, 광고업자, 법관, 검사인. 검사인이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이제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느냐를 살피기 위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검사인들이 여기 이제 진토에 인물에 속합니다. 그래 이제 사는 지열이다. 땅에서 나는 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인물의 분류에서 여자인 장녀, 그다음에 부녀자, 화부, 용접사, 보일러공, 미용사, 전기전자기술자 또는 취급자, 방송인 또는 방송기술자, 이렇게가 사화의 인물에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화는 화산이다. 오화는 이제 태양의 열이죠. 화산이다. 폭발력 있는 화산이다. 인물로는 문화인, 도시인, 마부, 교육자, 염직공, 화가, 서예인, 발명가, 방화자, 호색가. 이 호색가라는
이것이 좀 우리가 표현하긴 그런데, 뭐, 어찌 보면 남자들이 여기에 많이 속하겠죠? 주로 이제 이 색을 밝히는 것이 남자이기 때문에, 하여간 여기 5화의 인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토는 조토이다. 조토란 메마른 흙이다 하는 뜻이죠. 건조하고 말랐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는 요리사, 석공, 재봉사, 부관, 토목기사, 농부, 도자기 상인, 잡역부, 자파, 빈곤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신금은 광석이다. 돌멩이라는 얘기죠. 즉 돌멩이는 가공하지 않은 원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천에 널리는 돌멩이들이 다 신금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군인, 운전기사, 항공인, 통신사, 기능인, 철도인, 행인, 노모, 부사장, 보조인, 부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금은 금석이다. 아까 신금은 뭐라 그랬어요? 광석이죠. 그건 돌멩이라 했고, 두루두루 있는 돌멩이라 했고, 유금은 금석이다. 즉, 좀 감나가는 돌멩이다. 즉, 가공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인물론의 분류로는 소녀, 가수, 접대부, 요리사, 식모, 군인, 은행원, 마취사, 침술사, 디자이너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술토는 사토이다, 모래다, 이제 말하자면 농사 다 지었다 이런 얘기죠. 농사 다 지었으니까 건축에 들어가는 그런 흙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인물론에는 비밀을 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는. 왜냐하면 그 비밀을 밖에 발설해서는 안 되는데, 그 비밀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우리나라의 어떤 업으로 보면 군인들이 어떤 그 조직도 들어가겠고, 또 뭡니까 또 그 안전기획부, 안기부라는 요즘 무슨 다른 이름이 바뀌었던 옛날에는 보면 안기부, 하여간 어쨌거나 이 비밀을 품고 있는 조직이나 사람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기사님들, 여기에 이제 속하고, 공예인, 물건을 이제 예술적으로 만드신 예술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을 지키는 수의, 경찰관, 두목, 교도관, 변호사, 예술인, 자본가, 또는 지주. 얘가 여기 이제 술토에 속합니다. 해수는 말 그대로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물의 분류로는 투기업자, 술주정꾼, 주목구구식 장사꾼, 그 다음에 이제 부친, 임산부, 어부, 선장, 부인과 의상의 산부인과 의사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공예인, 그 다음에 예술인, 말하자면 요즘에 이제 영화나 음악이나 연극이나 여러 개 종사하시는 예술인들이 많죠. 요즘에 요 뜨는 또 기술이 아니에요. 요게 요즘에 남에게 보여주는 거, 말하자면 가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지지의 인물들의 그 분포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행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첫 마디 할 때 얘기들은 자는 샘솟는 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축은 동토이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자연의 이치를 이거 풀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자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 오행에 담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쥐는 그건 샘솟는 물이야. 축은 얼어있는 흙이야. 동토야. 그 다음에 이제 인목은 나무의 뿌리야. 그 다음에 이제 묘는 우리가 초목이야. 풀 같은 나무, 어린 나무다는 얘기죠. 진토는 습토. 3월 달의 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화는 지열. 왜냐면 뱀이 이제 그 냉혈동물이잖아요. 냉혈동물인데 어떻게 돼요? 냉혈동물이 이제 그 온기가 있는 것을 잘 찾아내죠. 왜냐하면 이 뱀은 혓바닥은 이게 온도 감지기랍니다. 하나는 혓바닥이고, 하나 내름내름하는 그 시커먼 그 우리가 이렇게 하는 뱀이 내름내는 이 혓바닥이죠. 이건 말하자면 온도를 감지해서 어떤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그 안테나를 내세우는 거지요. 말하자면 어찌 보면 온도를 감지하는 안테나죠. 그렇게 해서 온도를 감지해서 자기들이 적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취할 어떤 것이 있느냐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되냐 이런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화는 땅에서 나는 지열을 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화는 화산이다. 화산. 예. 그 다음에 미토는 조토. 조자는 이제 말랐다, 메말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신금은 광석이다. 광석은 가공하지 않은 원석이다. 천지에 널려있는 돌멩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유금은 금석이다. 즉, 가공됐다. 이제 쇠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술은 사토다. 사토란 말은 모래사자이기 때문에 농사 다 지은 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이것은 주로 뭐 건축을 한다든가 우리가 또 어떤 뚝을 막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 쓸 수 있는 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수는 말 그대로 바닷물입니다. 넓은 바닷물, 양이 많은 바닷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을 요번에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시간으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백제가 망하면서 동북아의 국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말하자면 국제전이란 나라와 나라의 대결은 국제가 아니죠. 그러나 두 나라 이상의 군대가 모여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국제전이나 연합전선을 펼쳐는 국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백제가 망했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구군을 걸어 자기 목 내놓고 어떻게 백제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일본에서 참 말하자면 그 당시에 한 3만에 가까운 병력을 배 1,000척에 가까운 배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백당에서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그와 맞서는 군대가 말하자면 연합군대죠.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백강에서 이제 전투를 치러서 이제 말하자면 그 하늘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아서 많은 그 바람의 영향으로 화공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그냥 질이 멸멸해서 백제 부흥의 같은 것이 이제 망해갔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그 일본 놈들에 의한 또 이 국제전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백당의 전투가 있고 나서 뭐 정확히는 800년, 900년 가까운 세월이지만 뭐 대략 1000년의 역사라 보면 일본 놈들은 또 100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을 넘보기 위해서 1000년 동안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어난 전쟁이 임진왜란인데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나라 보고 내가 명나라를 치러 가야 되는데 야 너희 좀 길 좀 빌려줘 하면서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히 도둑놈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임진왜란이 있기 전부터 숱하게 많은 분들이 전쟁 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임금이 선조가 그 말을 들어서 방비를 했으면
우리도 피해를 줄이고 일본 놈들의 망상도 일찍 죽였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그냥 전쟁 없어. 뭐 무슨 전쟁이야. 애들이 저 바다에 뭐 쳐들어와야 얼마나 쳐들어오겠어. 아니면 뭐 참 그 느긋한 배짱 하나만큼은 배워야 되겠죠. 나라는 망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목숨을 잃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참 대한민국의 강토가 얼마나 일본 놈들에게 유린당하고 많은 목숨들이 죽어갔는가. 예,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명분은 딱 그 하나였어요. 야, 나 저 명나라 치러 가는 데 있잖아. 야, 너희들 조선은 길 좀 빌려주라. 역사 속에서 길 빌려줘서 길 빌려주고 나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길 빌려달라는 놈들은 그 땅 차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1592년 4월 3일 날 임진왜란이 발발하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발대인 권이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전함 700척이 이제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말하자면 부산에 이제 파죽지세로 밀려오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4월 18일 날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또 이진이 또 22,000명이 들어오죠. 그럼 앞에 군대하고 40,000명이 들어왔죠, 벌써. 그 다음에 3군 구로다 나가마사가 또 11,000명, 51,000명이 일본 다대포를 향해서 또 김해를 향해서 이제 파죽지세로 오는 거죠. 그냥 뭐 우리는 준비를 안 했으니까 얘기할 것 없죠. 그 당시 동네 부사가 참 장렬히 전사하면까지 많았지만은 거의 뭐랄까 뭐참 바위 앞에 계란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우리는 뭐 전쟁은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후로도 말하자면 이제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 너희 나라하고 휴전하자 해가지고 참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또 이제 전쟁이 끝이 나는데 그때까지 일본군들이 약 20만 명의 수군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땅을 전 강토를 유린합니다. 뭐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전쟁 아니에요? 임진왜란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그 전쟁을 참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의 혁혁한 전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참 군인들이 교과서를 만들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실정인 상황 아니에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그런 나라에서 육군이나 해군이나 가리키는 전법 뭐 이런 데에는 이수신 장군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세계 각국에 아주 필독서가 돼 있답니다. 그만큼 좀 우리의 피해를 줄이고 적군에게 피해를 입혔던 임진왜란의 영웅이 이순신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다 알아요. 하여간 그리고 당시에 일본 애들을 보면은 일본 당시 내전에 말하자면 전국 시대를 거치죠. 말하자면 작은 군벌들이 있던 나라들을 통일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통일했죠. 이토 히로부미가 통일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하자면 자기 나라의 전국을 통일을 하죠. 작은 군벌들 다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어딘가에 정신을 좀 쏟아서 좀 내뻗어야 되는데
그래야 또 자기가 자리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치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조직의 어떤 군사들과 국민들의 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야, 조선을 징발하러 가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좀 뜻을 내세우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준비한 또 전쟁이 아니죠. 내가 전에 말씀드린 그 백강고전투는 일본 놈들이 자기들이 조상의 땅을 찾고 조상의 묘를 찾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일어선 전쟁이라면 임진왜란은 우리나라를 통째로 먹고 또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나서 또 명나라까지도 잡아먹었잖아요. 아주 야무지 꿈을 가지고 이거 아주 일어났던 전쟁이죠. 그런데 이제 조선군들은 뭐 대항해 보나요? 뭐 왕한테 가서 일본 놈들이 저도 지금 부산에 밀려가지고 좀 위로 울산 쪽으로 대구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 야, 그럼 누구 나가서 한번 해봐라. 뭐 누구 나가서 한번 해봐. 그 장군들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 거의 그냥 전멸하지 않았어요? 서울까지 불과 뭐 20일 만에, 보름 만인가? 20일 만에까지 그냥 서울까지 20일인가? 예.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자기들의 장비와 모든 군사력을 끌고 보급부대를 이끌고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20일 만에 서울까지 점령을 했다는 건 이거 참 아주 너무 치욕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왕은 이제 서울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 이제 북쪽으로. 예. 당신은 왕이 신인 나라이기 때문에 신이 도성을 버리면 왕권이 무너지는 걸로 아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도망을 한 거면 자기가 목숨이 부지할 수가 없으니까 선조 임금이 도망을 가죠. 뭐 궁극에는 이제 평양성을 거쳐서 평양에서 또 못 있겠다. 왜? 벌써 서울이 함락돼서 개성으로 일본 군들이 몰려온다고 그러니까 야, 혹시 내가 죽으면 어쩔 줄 모르니까 야, 나는 이 압록강 쪽으로 올라갈 테니까 당시 세자 광해군은 야, 너는 저쪽 함흥 쪽으로 저쪽으로 가거라. 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대가리 쓴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또 평양성마저도 함락이 되는 과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임금을 뭐 피난길을 갔다 그러면 신인데 그럼 그 함부로 피난 갔다고 일반 백성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몽진, 예. 몽진하셨다 그러죠. 몽진. 예. 그렇게 해서 압록강변에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나라의 군인들을 말하자면 이제 좀 보내달라고 청을 하고, 중국 놈들은 그 말을 믿질 않았어요. 얼마나 떼놈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왕이 응? 사신을 보내서 했다고 하니까 중국 놈들은 의심을 했어요. 저놈들이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조선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온다 이런 말이 이제 도니까 처음에는 이제 야, 너 한국 왕 만나본 사람 있냐? 그랬더니 누구누가 만나봤답니다. 그래? 야, 너 가서 그럼 확인하고 와. 걔가 지금 여기 저 압록강변 저쪽에 있다는데 한번 너 가서 한번 보고 와. 진짜 거기까지 와서 좀 피난하고 있는가? 그래서 또 중국 놈들이 또 와가지고 또 와서 왕을 알아내보니까 진짜 선조임이 맞거든요. 이제 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까지 피난해 온 게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군인들이 좀 움직여주는 어떤 과정이 되죠. 그런데요, 정말 떼놈들은 떼놈들이에요. 예. 떼놈들은 떼놈이란 말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한국의 어떤 것들을
조금 도움은 조금 주고 뭔가 좀 왕창 긁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하여간 이임진왜란은 이제 참 또 연합군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의 그 말하자면 이제 두 번째의 그 큰 연합군 부대의 그 전쟁이 이제 참 서막이 이제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인해서 이제 국제군이라고 하는 그렇죠. 나라가 세 나라니까 국제를 당사자인 두 나라만 해서 국제가 아닙니다. 세 나라가 있을 땐 연합군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 이임진왜란이 이제 천년을 일본 놈들이 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그 연합군 형성이 됐죠. 아, 이것도 시간상 또 다음 시간